비즈니스에서 퍼스널 컬러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2랑주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별명이 있으시지만 네. 마이다스의 손, 네네네.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별명이 있으신데 네. 정말 궁금해요. 이 별명 어떻게 얻게 되셨나요? 다행히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고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네. 제 이력을 네. 잠깐 소개를 하면 네. 제가 백화점에서 비주얼 머천다이저로 오래 일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백화점 디자인실에서 그때는 제작실이었어요. 뭘 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백화점의 비주얼 전체를 컨트롤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신년, 크리스마스 1년에 7번의 시즌이 돌아가고 그 네. 시즌이 돌아가면 백화점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15층, 식품부는 지하까지 심지어는 네. 고객이 차에 내려서 물건을 사고 나가고 층을 이동하는 그 모든 공간에 필요한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다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계절의 컬러들을 곳곳에 심어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네. 고객의 소비 촉진을 시키는 아하. 그런 일들을 되게 오래 했었어요. 아하. 고객이 백화점 입구에 들어와서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직진을 가는지를 카운팅을 하면서 고객의 그 심리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네. 분석하고 연구하는 일을 되게 오래 네, 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석박사 논문을 다 쓰게 되고 구두를 컬러별로 진열했을 때, 구두를 아이템별로 진열했을 때, 구두를 많이 진열했을 때, 구두를 조금 진열했을 때, 바닥의 색상을 바꿨을 때, 그냥 흰 바닥에 놨을 때 이런 다양한 타입들을 연구를 해서 논문을 꾸준히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백화점은 실제 매출이 네. 데이터가 있으니까 네. 제가 컬러를 바꾸는 거에 따라서 데이터가 바뀌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백화점에서 뭐 이제 신이 나서 거의 10년 가까이 했어요. 그때도 이미 이제 제가 백화점 안에서 마이다스의 손으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 2랑주 대표님께서 어떤 세팅을 바꾸면 네네. 매출이 팍 올라가는. 맞아요. 그죠? 그때 백화점에서 네. 바꾼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 네. 넥타이를 지금은 다 네. 컬러별로 진열하잖아요. 네, 그라데이션으로 진열하죠. 네. 핑크색은 핑크색끼리, 뭐 블루는 블루끼리 진열하는데 그때만 해도 넥타이를 어떻게 진열했었냐면요. 네. 줄무늬는 줄무늬끼리. 컬러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아하, 남자들이 네. 좋아하는 게 뭐 줄무늬, 네. 그다음에 조그마한 이제 점 땡땡이 들어간 네, 네, 거, 네. 이런 아주 단편적인 네, 거였어요. 네, 네. 그런데 제가 해외 출장을 갔다 왔는데 네. 보스 매장 아시죠? 네. 거기에서 그라데이션으로 다 진열해놓은 거예요. 그라데이션이라 하면은 같은 색인데 만약에 빨간색이면은 밝은 빨강에서 어두운 빨강으로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그라데이션으로 진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바꾸자고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변화하는 게 약간 두려운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하자고 하면 네. 변화하기 싫어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브랜드의 점장님을 네. 막 설득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 제가 원상태를 돌려놓을 테니까 한 번만 해보자. 오늘만 딱 막 좀 친한 분들 네. 위주로 먼저 그라데이션 진열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지나가면서 남자 고객이 고르는 게 아니라 여성 고객들이 넥타이를 골라주니까 색깔 너무 예쁘다 이러는 거예요. 그 점장님이 그쵸! 빨간색도요! 조금씩 색깔이 다 다르죠? 정열적인 분이세요? 누구한테 선물할 거? 이제 이런 식으로 멘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열정적인데, 그래도 좀 전문가처럼 보이고 싶다. 그러면 같은 빨강이어도, 지금 대표님은 약간 밝은 빨강이잖아요. 네. 그럼 되게 활기찬 느낌이 들어요. 네. 밝고 경쾌하고 어려 보이고. 네. 근데 저처럼 약간 짙은 빨강이죠. 그러면 조금 더 전문가처럼 신뢰감 있는 색으로 네, 보여요. 그래서 명품관에 짙은 색을 많이 쓰는 네.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네. 진열을 바꾸고 그 집이 매출이 막 일어나면서 그 이후부터 넥타이 코너에 색깔이 지금처럼 그라데이션으로. 와. 한 획을,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셨네요. 네네, 백화점에서 진짜 와. 실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엉뚱한 실험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컬러로. 네. 근데 저희 팀장님이 고맙게도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 저는 그걸 가지고 매출의 증감이라는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다행히 논문을 쓸 수 있게 됐고 이제 네. 그 논문들이 또 여기저기 퍼지면서 그런 강연 요청들이 되게 많이 오게 됐어요. 와. 그래서 소상공인 점포에 가게 됐는데 소상공인 점포는 컬러에 대한 이런 개념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떤 옷가게를 갔었는데 네. 옷을 어떻게 진열했냐면 네. 빨간 거 하나, 노란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까만 거 하나 그렇게
진열해놓은 거예요.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집에 빨간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보여주고 싶은 거 다 있어요.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고객의 뇌는 90%를 지운다. 왜 너무 많은 정보를 흡수하면 머리가 터지기 때문에 무조건 다 지운다는 거죠. 한 화면에 여러 색깔이 있으면은 다 지워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오늘 빨간색 여러분들 절대 잊지 못할걸요? 쌍둥이냐? 백화점은 어떻게 진열하냐면 빨간색 자켓을 입히면 옆에는 빨간색 바지를 입혀요. 그 옆에는 빨간색 백을 들고 있어요. 그 옆에는 빨간색 모자를 씌워요. 그래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요. 인간의 뇌는 똑같은 색을 3번 이상 보면 뭐지라고 주의를 하게 되고 기억을 하게 돼요. 어렸을 때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예습하세요. 예습하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복습하면 우리의 뇌가 얘는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색채학에서다 교육학에서도 그 주제 컬러를 반복해서 쓰는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원리를 알고 백화점도 이런 원리를 알고 프랜차이즈 브랜드, 대형 브랜드도 이 컬러 법칙을 3번 이상 반복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입구에서부터 매장 중앙에, 매장 안쪽에, 명함에 물건을 사서 가는 그 아이스크림, 케이크, 리본에 다 반복해서 씁니다. 집에 갈 때 아이스크림 스푼까지 주고 반복해서 사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칙들을 소상공인 점포에 했는데 매출이 난리가 나요. 신문사에서 찾아오고 방송국에서 찾아와서 원리를 좀 알려달라 해서 이제 아침마당에도 출연하고 뭐 그래서 그렇게 TV에 엄청 많이 나오신 거군요. 누구도 이제 안 알려주신 거예요. 그 소상공인 분들이나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걸 알려드리고 난 뒤부터 이랑주라는 사람이 오면 색깔만 바꾸면 막 매출이 올라가니까 마이더스의 손이다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아요. 네, 와 완전 짱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저 이랑 대표님께 저희 것도 조금 이거는 이제 저희 수료증이에요.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이제 수료증 케이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붉은색에 로고를 은색으로 했고요. 여기도 은색으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상당히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이 컬러 보면 지금 화면에는 좀 밝게 나오는데 지금 톤이 딱 지적인 톤이에요. 고급스럽고. 그래서 이것보다 더 밝은 빨간색을 쓰시면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들거든요. 컬러를 잘 선정을 하셨고 붉은색하고 어떤 색을 쓰느냐에 따라서 되게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붉은색과 골드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더 플러스처럼요? 네네, 더 플러스처럼. 보통 골드를 쓰는데 이렇게 실버를 좀 다르게 써봤습니다. 세련된 느낌을 주고 이렇게 골드를 주면 전통적이고 약간은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어요. 추천을 한다면 조상희 대표님이 워낙 세련되시고 또 감각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골드보다는 저는 실버를 조금 더 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받으시면서. 맞아요. 지금 이 펜도 여기에 마인드 파워를 넣고 저희 심볼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마인드 파워로 세상을 이롭게라는 저희 사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편하게 쓰고 있어요. 조상희 대표님은 블루 계열을 입으시면 안 돼요. 아 진짜요? 코카콜라가 빨간색하고 흰색이잖아요. 근데 코카콜라가 파란색하고 흰색을 쓰면은 어떻게 되죠? 포카리 스웨트가 되잖아요. 파란색 입으면 안 돼요? 파란색을 댈 수 있는 안 입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브랜드 컨설팅을 하는데 끌림에라는 에스테틱을 제가 컨설팅을 하고 좋아해요. 제 얼굴이 좀 작아진 게 끌림에 열심히 다녀가지고 역시 처음에는 핑크색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어요. 와인색도 갔다가 브라운으로 갔다가 그래서 컬러를 핑크색으로 정립을 했었어요. 핑크톤으로 전체를 다 맞춘 매장을 오픈을 했어요. 이제 제가 브랜딩을 하고 컨설팅을 해가지고 인테리어도 다 끝나고 오픈을 하는데 전국에서 손님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레스 코드 컬러를 정해줬어요. 끌림에에 그날 오픈식에 오시는 분들은 푸른색을 입고 오면 입장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전국에 있는 원장님들이 오셨는데 누가 파란색 옷을 입고 온 거예요. 들어가 있으라고. 들어가 있으라고. 사진에 나오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 사진이 찍혀가지고 신문에 올라가는데 푸른색이 들어가면 브랜딩에서 안 맞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저희가 큰 행사할 때는 주제 컬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작은 튀는 이미지도 없애서 이제 기사 보도를 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백화점은 비주얼 컨트롤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화분도 잎사귀가 마른 화분들을 못 놓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잎사귀 하나가 마르면 난리가 나요. 정말 철저하네요. 철저해요. 만약에 우리가 6월 1일 여름 시즌이다 라고 얘기하면
5월 30일까지 핑크색은 하나도 보이면 안 돼요. 다 푸른색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백화점을 철저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제가 끌리메를 들어가가지고 좋아요를 100개씩 눌러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노란 옷 입고 막 뛰어다니는 애가 있어요. 그럼 바로 본사에 전화하죠. 비주얼 브랜딩 팀에 전화를 해요. 내리라고 이 게시물. 다른 지점에서 누가 노란색 앞치마를 입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당장 본사에 비주얼 브랜딩 팀에 전화해가지고 그거 내리라고. 이렇게 컨트롤해요. 와. 끌림의 대표님한테도 행사를 가면 흰색 무채색 계열은 입고 가도 된다. 그 대신에 푸른색 계열은 절대 못 입게요. 핑크색 계열이나 따뜻한 색 계열의 옷을 입어라. 그게 다 브랜딩이에요. 본인이 파란색 좋아해도 본인의 브랜드가 핑크색이면은 보여지는 이미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도 무채색 좋아하지만 제가 행사라든지 어디에 초청 받아갔을 때는 최대한 그 브랜드나 그 행사에 맞는 컬러를 입고 가요. 그것이 진짜 프로네요. 많은 브랜드를 컨설팅하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컬러를 많이 접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맞는 컬러가 아니라 컬러를 흡수하고 일단 보내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대표님한테 컨설팅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 올해는 꽉 찼어요. 올해는 꽉 찼다고요? 네, 그래서 짬이 안 나요. 너무 죄송하고 저는 브랜딩을 하게 되면 컬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의 핵심 전략, 아까 얘기했듯이 정체성, 핵심 고객들이 누군지를 먼저 분석하고 브랜드 컬러, 브랜드 로고, 브랜드 슬로건을 다 만들고 그걸 다시 공간에 푸는 작업을 해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걸로 끝나요. 보통 브랜딩이. 근데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그러면 1년은 제가 브랜딩 관리를 해주겠다 해가지고 브랜딩을 하기 시작했는데 끌림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횟수로 5년째 한 브랜드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를 맡기 시작하면 몇 년씩 3년씩 4년씩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결과가 나요. 사실 끌림에는 강남에 사옥 오픈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쭉 오래 하다 보니까 신규로 받는 일을 하기가 되게 좀 힘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좋은 브랜드들하고 같이 가고 싶은 마음에 사실 그렇습니다. 깊은 신뢰로 계속 이어지고 그 브랜드가 성장하는 걸 보시면 굉장히 보람되실 것 같아요. 너무 보람되죠. 매장 한두 개에서 매장이 200개까지 늘고 연매출이 10억도 안 됐는데 400억, 500억 넘어가면 너무너무 기쁘죠. 제가 잘하는 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저희 사명이거든요. 진짜 위닝 컬러네요, 위닝 컬러. 개인도 브랜딩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컬러를 찾아서 자신을 어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담당 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의상을 찾는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비즈니스맨이잖아요. 비즈니스에서 퍼스널 컬러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데 우리의 고객들하고도 잘 맞으면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CEO분들이 내가 어떤 전략가인지를 먼저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버진 그룹 아시죠?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지금 세계의 큰 항공사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무조건 해봐! 난 열정! 막 이러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어느 정도로 그 붉은색을 전파를 하시냐면 본인이 빨간색 치마를 입어요. 승무원복. 버진 그룹이 초기에 그 항공사를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빨간색 그 승무원 치마에다가 그 흰색 블라우스에 빨간 립스틱까지 바르고 빨간 하이힐을 신고 손님 접객을 하셨어요. 오 마이 갓. 그래서 그분 하면 또 빨간색이 떠올라요. 그래서 비행기도 이렇게 빨간색을 포인트 컬러로 했고 붉은색 넥타이를 매거나 붉은색을 즐겨서 하죠. 그래서 그분이 붉은색을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어떤 열정, 지금 우주도 막 가시려고 하시잖아요. 안 되는 거 없이 다 할 수 있어. 열정적인 CEO의 느낌을 이 붉은색으로 표현을 했어요. 내가 어떤 비즈니스맨으로 보여지기 원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컬러가 아니라 저는 퍼스널 컬러를 조금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길 원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CEO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항상 노란 넥타이만 메고 와요. 노란 넥타이에 노란 운동화에 갤럭시 워치에다가 노란 스트랩 사가지고 명함도 노란색인 거예요. 아니 왜 노란색을 했냐. 여성 CEO 분이신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30년 동안 여성으로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임원이 되셨대요. 애도 키워야 되고 맨날 화장실에서 여러 번 울었대요. 초기에.
근데 자기는 유리청정을 뚫고 올라가고 싶더래요. 30년 동안 자기는 300번 아니 3000번도 더 좌절했대요. 근데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대요. 노란색 그 스마일 있죠. 그거 보고 계속 보면서 막 울면서 막 웃으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그 스마일을 못 가지고 다니니까 스마일의 그 노란색을 자기 컬러로 쓰고 나는 1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겠다. 웃으면서 일어나리라는 자기의 신념을 자기 브랜드 컬러로 표현했다고요. 그럼 노란색 본래 좋아하시냐? 자기 노란색 진짜 안 어울린대. 노란 자켓은 안 입지만 어쨌든 노란색 스카프라든지 넥타이 이런 것들을 다 컨셉에 맞춰서 전략에 맞춰서 사용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CEO분들은 본인은 되게 스마트하고 지적이고 좀 차분하고 말수도 적고 자기가 말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남색이나 푸른색을 쓰면 좀 진정이 된대요. 떠있는 게 우리가 오늘 빨간색 입어서 이렇게 정신없이 막 CEO분들은 자기들의 퍼스널 컬러를 얼굴이 밝게 보이고 얼굴이 화사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 어떤 전략적인 사람으로 보일 것인가에 대한 그걸 충분히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고민 다음에 나온 컬러들이 자기의 진짜 퍼스널 컬러가 아닌가. 와.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네, 일반인들과 또 일하는 사람들은 퍼스널 컬러를 다르게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제 개인을 또 어필하는 시대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지금 뭐 세일즈 프로그램도 하지만 자신을 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위닝 컬러.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는 그 위닝 컬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한번 꼭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컬러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이. 조성희 대표님도 얼마나 이 빨간 옷 입기까지는 많은 두려움을 극복하셨잖아요. 저는 외국 여행 가면 컬러풀하잖아요. 남미를 가도 그렇고 스페인을 가도 뭐 얼마나 이탈리아 분들 컬러 매치해서 잘 쓰세요. 그래서 저는 한국도 컨텐츠도 좋은데 한국 분들이 이렇게 컬러를 조금 더 잘 쓰면 더 글로벌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컬러에 대한 좀 두려움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됐고 이 책에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 부, 행운 이런 것들을 다 이루고 성공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깊이 있게 또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인사이트를 정말 많이 얻었습니다. 마인드 파워 채널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위닝 컬러로 스스로를 또 가치를 높이고 위닝 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뵐게요.